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드디어 밝혀진 천룡인 샹크스의 정체, 그리고 세계 정부를 파괴하려는 천룡인 샹크스의 계획이라는 영상입니다. 저번 영상처럼 이 영상 역시 제 가설들의 퍼즐이 맞춰지는 영상인 만큼 중복된 부분이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설들이 다 연결되는 만큼 더 재밌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95화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38년 전 천룡인 신의 기사단 단장 피거랜드 갈링의 얼굴이 샹크스와 매우 닮았다는 거죠. 즉, 샹크스는 피거랜드 갈링의 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샹크스는 피거랜드 갈링의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떡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샹크스의 성이 이미 피거랜드라고 필름레드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원피스 필름레드 속 오로성은 우타를 지우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 오로성은 우타를 지우자는 소리를 듣고 말하죠. 그녀가 피거랜드가의 핏줄이라 해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은 우타가 샹크스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샹크스의 플렘이 피거랜드 샹크스로 이미 밝혀졌다는 거죠. 즉, 피거랜드 갈링의 젊은 시절 얼굴도 닮으며 심지어 갈링과 같은 성을 가진 샹크스는 피거랜드 갈링의 아들이자 천룡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주목할 건 록스의 아들이 샹크스라는 가설입니다. 저는 드래곤이 지백의 아들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와중 22년 2월에 해외 사이트 지백 샹크스 가설에 대해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사이트에서 샹크스가 록스디 지백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흰수염과 샹크스의 대화였습니다. 2년 전 흰수염은 샹크스를 보며 말합니다. 니놈 얼굴을 보니 그 자식한테 입은 상처가 쑤시는군. 그런데 이 대사의 영문 버전은 The wound I got from that guy aches whenever I look at your face입니다. 여기서 해외 사이트가 주목한 건 that guy라는 표현은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로저와 흰수염은 라이벌이면서도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즉, that guy라는 표현은 샹크스의 선장 로저는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뎃가이는 샹크스와 연관돼 있으며 흰수염과 가깝지 않은 적대적인 자라는 떡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1095화를 통해 뎃가이는 피거랜드 갈링인 걸로 밝혀진 걸로 보이네요. 다시 돌아와 샹크스는 피거랜드 갈링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룡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샹크스가 천룡인이라는 떡밥은 피거랜드 떡밥 말고도 존재합니다. 저는 23년 9월 20일에 공개한 1093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 영상에서 1092화 속 샹크스가 천룡인 떡밥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자면 1092화 속 천룡인들은 랍스타가 없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랍스타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오다 쓰면 원피스 질문 코너 SBS 그리고 원피스 설정을 소개하는 비브르카드에서 가끔 캐릭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천룡인처럼 랍스타를 좋아하는 캐릭터가 원피스 캐릭터 중에 딱 한 명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붉은 머리 샹크스라는 겁니다. 이로써 샹크스가 천룡인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신의 기사단입니다. 몽키디 드래곤은 혁명군과 세계정부와의 진짜 싸움은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고 나서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실루엣이 나오죠. 그런데 신의 기사단에는 엄청난 인물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샹크스죠. 혹자들은 이자가 샹크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신의 기사단은 샹크스와 비슷한 체형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샹크스와 검 위치도 같으며 샹크스와 검 모양도 비슷합니다. 게다가 현재 샹크스가 천룡인인 게 거의 확실해진 만큼 샹크스가 신의 기사단이라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아니죠. 이 가설이 맞다면 샹크스가 레벨리에서 오로성과 내통하던 건 역시 설명이 가능하죠. 즉, 샹크스는 천룡인이자 이무의 수와 신의 기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의 주요 행적입니다. 샹크스의 주요 행적 중 하나는 세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샹크스는 흰수염을 만나 에이스가 검은 수염과 싸우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결국 흰수염이 에이스를 못 막으며 전쟁이 일어나고 흰수염이 사망해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죠. 다행인 건 찌찌가 흰수염의 능력을 얻어 흰수염 못지않은 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균형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카이도는 흰수염의 뒤를 치려고 했지만 샹크스가 이를 또 막았다는 겁니다. 만약 샹크스가 카이도를 막지 않았다면 사왕이든 해군이든 한 세력은 몰락하며 힘의 균형은 깨졌을 겁니다.
즉, 샹크스는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서 흰수염에게 티치와 에이스가 만나는 걸 반대했으며 카이도가 정상결전에 참여하려는 걸 막아냈던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샹크스는 무리해서라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샹크스는 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로성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로성이 사왕의 힘을 뛰어넘는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왕국과의 싸움에 밀리던 20인의 왕은 고대왕국을 이기기 위해 악마인 오로성과 이물을 소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 가설이 맞다면 생각해볼 건 악마인 오로성은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무와 오로성이 악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로성과 이무는 자신들이 악마라는 걸 모르길 바라는 거 아닐까요? 분명한 건 지옥에서는 악마가 자신들을 지배한다고 하면 반발할 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은 3대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성은 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계의 대표적인 균형 3대 세력은 해군 본부를 기준으로 세력이 엇비슷한 사왕과 칠무회가 만들어내는 바다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세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로성이 이 균형을 유지하게 하려고 한 이유는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만약 사왕이나 해적들이 없고 해군들만 있다면 해군에서는 천룡인의 차별과 억압적인 행동에 문제를 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며 오로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즉, 샹크스는 오로성과 이무를 위해 3대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는 샹크스가 오로성과 이무를 위해 티치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상에서 말한 내용으로 저는 티치가 원피스를 찾는 이유가 오로성과 이무를 다시 지옥에 돌려보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원피스를 찾으면 오로성과 이무를 지옥에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샹크스는 티치의 행적을 주시하며 티치가 원피스를 찾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역시 오로성과 이무를 위해서라는 거죠. 샹크스가 균형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오로성과 이무를 지옥에 다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라프텔에서 모든 걸 본 오뎅은 말합니다. 20년 이상 후에 세계에서는 아마 대를 가를 정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0년 정도 지나며 거대한 싸움의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온다. 오뎅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예언을 들은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20년 후 고대병기가 다시 나타나는 날 고대병기와 함께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뎅이 전쟁을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해왕류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프텔에 무언가 적혀 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고대병기의 중요성에 대해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5년 전 과거 해왕류는 고대병기 포세이돈이 태어나는데 10개, 크는데 15개, 총 25년 뒤라고 이야기했죠. 즉, 5년이 지난 후에 오뎅은 고대병기의 탄생이 20년 뒤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샹크스도 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즉, 샹크스는 20년 정도 뒤에 고대병기가 모두 부활할 것이고 이를 이끌 조이보이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세계의 균형을 지키며 조이보이를 만들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고 있던 거죠. 결국 샹크스는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찾았으나 의지를 잇는 자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조이보이의 의지가 가장 어울리는 자는 로저였을 겁니다. 다만 로저는 너무 빨랐고 로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샹크스는 로저의 아들 에이스를 찾아 고무고무 열매를 주려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샹크스는 에이스가 후샤마을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곳을 기점으로 에이스를 찾고 있던 거죠. 다만 고무고무 열매를 루피가 먹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동물계 열매인 만큼 의지가 깃들어 루피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고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의 선택을 믿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샹크스의 믿음처럼 루피는 조이보이로 각성했죠. 즉, 샹크스는 때를 기다리며 오로성을 위한 것처럼 세계의 균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샹크스는 천룡인이자 신의 기사단인데 왜 오로성과 이무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한 건 샹크스는 천룡인 중 유일하게 태성부터 하계에서 생활한 천룡인입니다. 다만 천룡인 샹크스는 자신이 천룡인인지 모르고 하계에서 로제 적단과 함께 살아왔죠. 즉, 샹크스는 로제 적단과 함께 항해를 하며 세계정부의 문제점 그리고 천룡인이 얼마나 악독한 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떡밥이 하나 회수될지 모릅니다.
과거 샹크스는 로저가 라프텔에 갔다 오자 무언가를 물어보고 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대화는 자신이 천룡인이 맞냐라는 질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로저는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자신이 세계의 악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알며 울었던 거죠. 즉 샹크스는 천룡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룡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저의 의지를 이어받은 태생만 천룡인인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한 유튜버와 오다쌤의 인터뷰인데 한 유튜버는 오다쌤에게 샹크스가 흑막인지 선역인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에 오다쌤은 원피스 필름 레드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필름 레드 속 샹크스는 호구 그 이상의 선역입니다. 다시 말해 샹크스는 무조건 선역이며 세계 정부를 배신할 거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샹크스가 오로성에게 자신이 피거랜드 가문의 천룡인이라 밝힌 건 루피에게 고무고무 열매를 주고 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즉 샹크스의 계획은 조이보이를 찾은 때부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자신이 천룡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며 로저의 적당과 항해를 한 샹크스는 세계 정부와 천룡인의 악함에 대해 암과 동시에 자신이 천룡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의 진정한 흑막 이모와 오로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조이보이를 부활시킨 뒤 원피스를 찾는 것이라 생각해 루피에게 고무고무 열매를 준 뒤 신의 기사단에 들어가 때를 기다리며 이모와 오로성을 돕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조이보이 니카가 부활한 지금 샹크스는 이제 오로성과 이모를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